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장중 마이너스 13% 가까이 가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는지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먼저 보면은 뭐 신성 델타테크 테마 소식이 관건이다, 수급통도 살펴봐야,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엠바고로 뉴스나 언론의 기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 소식, 호재 소식 같은 것들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호재 뉴스 등이나 추측 등의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자사주 처분, 이게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투심이 한풀 꺾였죠. 수급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자, 수량은 20만 주였고요. 가격은 47,645원입니다. 자, 오늘 시가 부근이었죠. 네, 시가가 46,700원이었기 때문에 시가 부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는 약 95억 정도가 되고요. 자, 처분 목적은 이제 그 멕시코 2차전지 투자 및 로봇사업 R&D 투자 재원 확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자회사 신성 ST의 재료로 이제 확보된 자금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신성 ST 상장 예정으로 이제 공모 자금과 신성 델타테크 자사주 처분으로 자금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 처분은 당장은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성 ST의 호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분을 상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추후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면 초전도체를 빼놓을 수 없죠. 자, 해신명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요 해신명 연구소에서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LK99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작한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다, 이런 근거가 되는 영상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일반인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응용 부분이라던가 뭐 실용 가능성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더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있는 해외 유명 대학의 부정적인 언급, 그리고 초전도 저온학회 등등, 자, 이들의 부정적인 언급, LK99를 부정한다기보다는 LK99를 발견한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LK99의 완전한 레시피, 이석배 교수만 알고 있는 게 뭔지 연구 중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일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게 있는데, 자,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특허청으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 통지서 내용이 있고요. 자, 좀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발명자에 포함된 김지훈 박사가 자신이 이석배 및 권영환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해당 출원 발명을 완성한 공동 발명자고, 그리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본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서 특허 등록을 거절 요청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지훈 박사가 내 허락이나 동의 없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출원인으로 특허 등록을 요청했으니 그 특허 등록 거절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게 특허를 보면 출원인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박사, 권영환. 자, 이렇게 세 분은 발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권영환 교수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고려대 교수로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퀀텀 측에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퀀텀 지분 관련해서 고려대와의 협의로 퀀텀 측 지분이 적어질 것을 예측한 이석배 박사와 김지훈 박사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이게 일단 특허 출원이 되면 권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가져가는 거죠. 퀀텀 측에서 특허를 보유하려면 공동 발명자인 김지훈, 권영환 박사가 권리를 양도해 주던가 아니면 퀀텀으로 출원하는 것을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본인이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해도 특허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김지훈 박사가 특허 등록 거절을 요청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퀀텀에서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김지훈 박사와 그러면 이 통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대가가 전혀 없다라면 김지훈 박사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한 것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통지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권영환 박사 때처럼 의견 조율을 해와라, 동의서를 받아오든 뭐 원만하게 합의를 하든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해라 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특허 분쟁에서 자, LK99의 발명자들끼리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진짜 초전도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다라는 증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거, 이전에 권영환 박사와의 특허 분쟁 때 권영환 고려대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19년부터 22년까지 수행한 정부 과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고, 연구 성과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영환 교수가 아니라 고려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특허 출원인으로 고려대가 아닌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기재를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현재 고려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권영환 교수를 제외하고 고려대와 출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퀀텀의 지분을 최대한 보유하려면 김지훈 박사도 출원 기여분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훈 박사가 직접 특허청에 특허 등록 거절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공동 출원인 경우에 향후 특허 사용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정해진 출원인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퀀텀 측에서 고려대와의 협의 문제로 김지훈 박사와 이석배 박사의 퀀텀 지분을 위해서 김지훈 박사와 이석배 박사의 상호 협의로 김지훈 박사가 출원 기여분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LK99에 해당하는 이석배 박사의 E, 그리고 김지훈 박사의 K, 이렇게 해서 LK99죠. 자, 이 앞글자 이니셜 딴 건데 이들의 분쟁, 내부 분쟁처럼 보여서 급락한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향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수익성을 위한 이석배 박사 그리고 김지훈 박사의 합작이 아닌가. 그리고 LK99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이들의 지분 방어를 위한 특허 분쟁을 봤을 때 LK99의 초전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돈이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엠바고로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없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대감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윗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거래대금도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지긴 했죠. 그래서 거래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검은색 선이 거래대금 1000억입니다. 늘 1000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나 어떤 소식이 없다,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면 다시금 폭등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 등의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퀀텀 측에서 뭔가 발표하는 것이나 또 논문 게재 등등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매수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좋은 소식 나오면 매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로 기대감 꽉 채워서 홀딩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렇다고 매수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제각각이고 외인이나 기관 등의 투자 심리도 제각각입니다. 매수 주체가 많다고 해서 매도 주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면 못 산다, 이런 심리로 무대응으로 일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대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기대감을 이용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 넣은 다음에 또 다른 기대감이 생겼다면 그 기대감을 또 이용하면 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자, 신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초대드리고요. 이 공간 안에서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 않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행보 관련해서 더 빠른 정보, 예를 들면 뭐 특허 분쟁 관련 이슈나 해외 기관의 LK99 언급 등등의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대감만 이용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는지,
매수매도 타점을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4%, 14.5% 정도 돼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지금 매물이 쌓이는 요 자리 일단 4만 원입니다. 자, 일단 앞자리가 바뀌면 투심이 좀 꺾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자, 이제 분봉을 보게 되면, 자, 이건 5분봉이고요. 자, 분봉을 보게 되면 하락의 거래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도 그렇고, 요런 데서도 약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분봉을 보면 하락의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어떤 속임수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봉을 봤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바닥이 조금 깨져버렸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자, 이전보다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엠바고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없고, 뉴스를 활용하는 세력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도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는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기회비용의 낭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밑에 OBV 지표를 보면 요 주황색 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꺾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입니다. 그죠? 자, OBV라는 것은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OBV는 횡보할 경우 조만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OBV는 현재 주식 시장이 매집 단계에 있는지 분산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시장이 큰 변동이 없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주가의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 그러니까 매집 단계를 알아보는 보조 지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조 지표 OBV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주체가 많다, 주가를 떨구면서 매수하는 주체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조 지표도 기대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의 대장주는 신성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게 신성이고,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이라고만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아니면 그냥 귀찮으시면 숫자 2번만 문자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초전도체 카톡방에 초대드려서 인터넷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